아내분께서 이제 남편이 조금 정신과 이렇게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결혼 몇 년 차 정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4, 5년 차였어요, 그때. 남편이 예측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있는 데서도 나와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거는 막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터져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정신과 치료, 그때는 정신과 치료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뭔가 좀 도움을 받거나 네네. 어디 가서 좀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남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네네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누군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병이 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근데 남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냐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대부분 나한테 있으니까 당신 병원 가봐. 당신 오늘 약 안 먹었지?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래 알았어 가긴 갔지만 남편의 마음 안에는 내가 겪는 어려움의 꽤 많은 원인은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되게 어떨 때 힘들어. 이것 때문에 참다 어떨 때 확 내가 열받아서 폭발을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약이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약을 먹어서 이게 변할 가능성 비중은 큰 것 같지는 않아. 이거는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야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맞는 거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바라보면 상대는 틀린 거라고 느껴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제가 자부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욕도 안 했고 폭력도 안 썼고 이 사람한테도 야 너 뭐 이런 것도 안 했고 제 생각이지만 와이프 바라는 거 저는 다 해줬다라고 하는데 밥 한 끼 못 차려주는 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무시하는 걸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 와이프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잘한다 하면 더 잘한다고. 애기들한테 우쭈쭈 하면은 애기들 잘하듯이 내가 그런 과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정신과의 그런 문제보다는 내 자존감을 좀 올려달라. 그러면은 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남편분이 인터뷰 영상에서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나를 가장으로서 위신을 좀 세워주면 안 돼? 위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남편분은 무시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무시하는 게 아닌데도 무시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날 좀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남편분은 이 성실하고 착한 분인데 왜 이 무시를 하는 것 같은 거에 이렇게 건드려질까? 수류탄의 안전핀 정도가 아니에요. 핵탄두. 왜 건드려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왕따를 학교 다닐 때 좀 당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네. 언제요? 왕따를 그 고등학교 때인데 아유 저런. 1년 정도 당했어요. 1년 정도. 아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신장이 좀 작으니까 그때도 이제 괴롭힌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네. 너무 학교 다니기도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알리고 싶진 않았고 많이 좀 그거에 대한 속상함이 있죠.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꽤 많이 됩니다. 뭐 우리 남편분을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학창 시절에 경험하는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것들, 집단 뭐 따돌림, 괴롭힘 이런 거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고 정말 수치스럽거든요. 일종의 그 괴롭혔던 그 사람이 무시하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뭘 잘하든 못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인간은 그냥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부터 그 무시한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 나를 무시해?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좀 토대가 돼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럴 때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생겨났지만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또한 생기는 거죠. 그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밥 먹을 때 밥 먹으라는 얘기 안 하고 세 분이 같이 먹어요. 그죠? 그리고 들고 날 때 얘기를 안 해요. 나가면 나간다. 들어오면 들어왔다. 남편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야, 내가 거의 한 20년 넘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을 지고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허튼 짓 안 하고 옷도 하나 안 사 입으면서 내가 알뜰하게 해서 집도 마련하고 너희를 다 가르치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심지어 악기도 배울 수 있게 하고 당신 요가도 할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유세를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나를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인사도 안 하고 나를 모른 척하는 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분이 나쁘고 뭐 마음이 상하고 지금 그런 거죠. 아내분은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거는 매우 잘 발달돼 있지만 표현하지 않은 마음을 쓱 알아차리는 거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버럭하고 욱하면 뜬금없는 거예요. 어머 왜 그러지? 이분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대처 방식이 잘 머리 생각이 안 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피해야 갈등이 안 생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남편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버럭하고 욱하는 걸 보니 나를 싫어하네. 여자로서도 싫어하는 것 같고 아내로서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싫어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내는 싫어한다고 느껴요. 자, 남편을 무시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남편은 무시한다고 느껴요. 자, 아이들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들은요, 제가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매우 잘 컸어요. 일단 아이가 엄마하고도 굉장히 다정하고 또 아까 왜 지인 댁을 방문하는데도 엄마랑 같이 그렇게 같이도 가주고 이게 또 청소년 아이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왜 아빠를 보면 대면대면하고 어떨 때는 그림자 취급을 하고 심지어 가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한테 기본 도리를 안 해요. 남편분은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고 애들마저 나를 무시하네. 그죠? 무시라는 거에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무시한다 느낌이 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문을 닫고 딱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우리를 아빠가 좋아하지 않네. 아빠가 우리를 싫어하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각자 다 마음이 힘든 상태인 거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네.